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코스피는 0.21% 상승, 코스닥은 1.92%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기분 좋게 마감이 되어졌고, 제가 뭐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미국보다 우리 증시가 한 발 좀 앞서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좋은 움직임으로 좀 끝이 나는 걸 보고 미국 증시도 좀 반등 마감을 할 수도 있겠다. 또 나스닥이 너무 예쁘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 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한 번 지지 외바닥 그다음에 이제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1선 보러 한번 이렇게 이쁘게 양봉이 나오면 우리 이제 연휴 끝나고도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렇게 오르면 월요일날 우리는 이제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 뭐 21세 안착하기 위해서 뭐 하루 이틀 쉬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멋있게 또 반등을 해줬고 21선에다가 일단 좀 갖다 붙이면서 여기서 바닥을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줬다. 그러면 우리 증시도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하락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3%, 14% 가까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반등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쌍바닥 잡고 가더라도 한 반등 나왔다가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나가는 구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뭐 이제 뭐 화요일, 수요일, 뭐 목요일 초반 정도는 흐름이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차분히 연휴를 보내려고 했는데 이슈가 하나 주말 동안에 생겼습니다. 네, 많이들 이제 뉴스로 좀 접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뭐 이 전쟁에 대한 어떤 뭐 양상이나 정치 외교적 상황보다는 뭐 주식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좀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0월 7일 날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미사일 5천여 발을 폭격을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뭐 예를 들어 대충 이렇게 이제 생겼다라고 하면 이 안에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모여서 살고 있는 가자 지구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자치정부인 하마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미사일 한 5천여 발 정도를 폭격을 한 거죠. 근데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22년, 21년, 뭐 14년 뭐 비롯해서 지난 50년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소규모든 뭐 해서 뭐 전쟁을 계속 이제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또 뭐 무력 도발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그 규모와 어떤 그 뭐 어떤 도발 패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뭔가 좀 더 확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금 좀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5천여 발이 뭐 단일 규모로는 최고라고, 그러니까 단일 공격 규모로는 지금 최고라고, 최대 수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단순히 폭격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뭐 커지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상군까지 내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민간인, 거의 이스라엘만 포함된 게 아니라 뭐 외국인, 서방 국가 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뭐 미국인, 독일인 등등 해서 민간인까지 사살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인질로 잡아서 지금 이제 가자 지구로 이렇게 데리고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인질도 지금 뭐 한 6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상황이 이전에 어떤 그냥 단순한 도발 서로 간에 뭐 약간의 뭐 국지전, 뭐 폭격 이런 거랑은 지금 양상이 좀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망자가 지금 1000명 이상, 사상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해요. 사망자가 1000명 이상.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죠. 네타냐후 이 총리가 굉장히 이제 극우 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좀 강경한 대책을 좀 많이 세우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벼랑 끝에 몰린 하마스의 약간 뭐 지금 마지막 발악이다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된 전쟁이다, 요 두 개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도 지금 말이 많은 상황이고요. 일단 뭐 이스라엘 그 총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발언을 한 것도 봤는데 수위가 굉장히 셌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보복을 할 것이다. 가자 지구에 있는 시민들은 즉각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라.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곧 가자지구 뭐 정말 밀어버릴 거니까 빨리 이제 대피하라 이 소리를 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력 차이는 거의 지금 하마스가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0%에 가깝다라고 할 만큼 전력 차이가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또 도와줄 거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 무모한 시작을 왜 하마스는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첫 번째는 뭐 이제 거의 지금 벼랑 끝에 몰린 하마스의 그냥 정말 마지막 그냥 발악이다. 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요 경우에는 사실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거의 뭐 미미하다. 그냥 뭐 하루 이틀 정도 혹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제 가자 지구를 뭐 점령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냐 보복이 마무리 뭐 되면 며칠 간다고 우리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짧게 그냥 마무리 된다라고 하면은 주시장에 미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하마스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전쟁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배후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전처럼 뭔가 포격을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미리 우리 이제 할 거다라고 뭐 사인을 좀 줬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되게 기습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이제 정황들로 미뤄봤을 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된 전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하마스의 어떤 뒤에 배후가 존재할 것이다. 그 배후로는 거의 뭐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란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견해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뭐 이란 및 하마스는 확전을 원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국들의 참전, 그로 인한 어떤 중동 주변 국가들로까지 어떤 확전까지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치밀하게 준비된 전쟁이라면. 그렇다면은 요게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미국 및 서방 국가가 여기에 뭐 참전을 할 확률은 굉장히 좀 낮지 않을까?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것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고요. 이 상황이 뭐 확정되길 바라거나 좀 이렇게 웃고 있을 나라는 이제 러시아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 외교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제 임기 기간 동안 오히려 외교적으로 보여준 게 전혀 없는 상황. 그러면서 최근에 뭐 이란에 이제 뭐 미국 인질 5명 협상하면서, 이것도 이제 재밌는 게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돈 60억 달러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미국 뭐 인질 이제 협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 이란이 지금 받아가지고 하마스 지원해 준 거 아니냐, 뭐 요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은 완전히 지금 좋지 않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전쟁이 확전되길 정말 뭐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라지 않고 있을 거고, 거기다가 뭐 전쟁의 확전 혹은 장기화 이꼬르 유가의 상승 혹은 뭐 이제 유가 가격의 어떤 불안정, 유가 정세의 어떤 불안정,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그러니까 유가를 잡아야 재선 가능성이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좀 펼쳐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사실 뭐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확전까지는 뭐 그런 일은 뭐 벌어지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전력 차이도 워낙 많이 나고, 그래서 뭐 장기화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전쟁들에 비하면 조금 뭐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화될 가능성도 별로 그렇게 이제 지금 없는 걸로 이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 뭐 6월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터지기 전에, 이때 당시에도 저도 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뭐 정치 외교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간략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의 뭐 의견들을 이제 취합을 해야 되니까 많이 봤었는데요. 정확하게 그때 기억을 합니다. 정말 거의 단 한 명의 전문가도 실제로 러시아가 전쟁까지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가 그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전쟁이 일어났고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거라고 또 예상했지만 지금 뭐 정말 그냥 모든 사람들의 예상이 다 틀렸잖아요. 러시아가 쉽게 우크라이나를 이제 뭐 제압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게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또 우리 이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아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흐름보다 조금 더 시장에 충격이 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가 들더라고요. 뭐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일단은 유가는 올랐습니다. 유가가 아까 보니까 3%인가 4% 정도 일단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산유국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죠. 우려감.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이제 산유국은 아니니까 그런 이제 우려감으로 일단 유가가 뛰었고, 미국 선물도 일단은 조금 하락을 아까 0. 조금 회복했네요. 아까 0.88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다가 일단은 0. 뭐 나스닥은 6 정도로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뭐 확전까지 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요것은 뭐 어느 정도 그냥 뭐 그냥 잠깐의 어떤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뭐 바꾸긴 힘들 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뭐 소규모 전쟁이랑 똑같이 또 취급을 하기엔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국제 정세가 좀 사실 많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연결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관점보단 이건 조금 장기적으로 뭐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10년에 걸쳐서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당장 영향이 가장 클 부분은 미국 대통령 선거죠. 이제 2024년에 있을 11월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공화당 쪽이 유리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뭐 이제 전쟁을 만약에 바이든이 뭐 드라마틱하게 잘 이렇게 뭐 좀 중재하거나 봉합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화당이 굉장히 좀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최근에 바이든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조명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내세웠던 이때 당시 이제 정책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계속 유지를 시켜주되 오히려 이란을 계속해서 압박하자는 정책을 좀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트럼프의 이 정책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트럼프가 재조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많이 줄이자, 좀 이제 좀 그만하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이제 줄어들면서 어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뭐 승리를 또 하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또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힘을 얻고 그런 어떤 이런 또 흐름의 힘을 얻어서 지금 러시아, 중국, 뭐 북한, 이란 이렇게가 참 동맹국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또 중국이
뭐 3년 안에 뭐 2027년쯤에 뭐 대망을 침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실제로 만약에 또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뭐 우크라이나 뭐 이거 하랴 지원하랴 이스라엘 지원하랴 또 아시아까지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힘이 또 분산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뭐 중국 쪽은 뭔가 좀 힘을 얻어가면서 미국은 혼자 뭐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좀 힘이 또 분산되는 느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또 중국이 만약에, 뭐 정말 실제로 대만 침공을 한다고 했을 때, 요런 흐름까지는 또, 안 가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뭐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이란 등의 이 동맹국들 vs 지금 이제 뭐 서방국,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약간 이런 어떤 구도 체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힘이 너무나도 좀 강력한 상황인데 만약에라도 이런 어떤 뭐 흐름 안에서 미국이 힘이 좀 빠지고 뭐 러시아, 중국이 힘을 좀 얻고 막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북한 슬슬 눈치 보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러시아가 뭐 또 승리하고 막 중국이 또 대만 침공하고 이러면은 야 얘네들 또 어떻게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까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좀 이제 흐름을 좀 이어서 우리가 뭐 당장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3년 뭐 길면 한 10년 안에 충분히 또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국제 어떤 정세다 보니 요 정도까지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당장 내일이니까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일단 뭐 관련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처럼 뭐 곡물주가 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인플레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 전쟁에서는 유가도 근데 아주 직접적이진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힘이 얼마나 셀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이제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슈는 어느 정도는 좀 될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갭이 아마 흥구석유가 좀 높게 뜨지 않을까 싶어요. 그 후로 흐름을 좀 보면서 뭐 얘가 뭐 상한가를 가는지 이런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뭐 직접적인 산유국도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좀 뭐 지원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이란도 전체 뭐 석유 생산량에서 보면 한 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뭐 중국에 거의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전쟁으로 인한 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얼마나 지속될까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이제 얼마나 이 석유 관련주들이 단체로 움직임이 나오느냐, 그 안에서 뭐 대장이 어떤 종목이 대장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종목이 뭐 오전에 빠르게 예를 들어 상한가를 힘있게 닫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전 흐름을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흥구석유가 대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방산주들이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등도 어차피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면 나와야 될 상황이었다라고 치면 현대로템이나 뭐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작년 거의 이제 1년 만에 한 240 시세를 내다가 241선에 처음 닿아 있는 상황이라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줄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방산주인 빅텍이나 스페코 이런 애들이 얼마나 움직임이 나올지는 사실은 저는 조금 뭐 회의적이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시장이 정해주는 거니까요. 내일 오전에 어떤 종목들이 뭐 이제 이 전쟁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완벽히 얘네가 피해주다라고까지 보긴 힘들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의 정세가 조금 어지러워진다라고 하면은 사우디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나 뭐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 심리가 작용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그 저번 주 방송에서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큰 테마로 제가 사우디 관련주들을 언급을 드렸고 SY나 뭐 이런 애들도 잘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좀 얘네들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잠깐의 어떤 그 악재 반영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쪽에서 살짝의 악재 반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전쟁이 이대로 뭐 크게 확전되지 않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혹시 얘네들이 조금 빠졌을 때 뭐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들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뭐 시장은 만약에 오늘 뭐 개파했다가 미국 증시가 별일 없이 끝이 나면 이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니까 우리 증시 뭐 나쁘지 하루 정도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근데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 아마 개파락 뭐 시작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어찌됐건 이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복이 시작은 될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미 시작은 됐는데 뭐 본격적으로 뭐 이제 가자 지구를 뭐 막 이렇게 폭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은 아직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전이 뭐 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당장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중동 뭐 서방국이 참전한다든지 뭐 다른 중동 국가가 참전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뭐 이번 주까지는 뭐 이 뭐 전쟁으로 인해서 대단한 변동성이 뭐 발생이 되기보다는 별일 없이 뭐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뭐 조심스러운 저거 뭐 이제 예측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진짜 만약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보다 좀 그 일이 커진다 싶으면 그때 가서 빠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당장 뭐 이번 주에 시장이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이제 6월 러시아 전쟁 때 빠졌던 것처럼 이렇게 빠질 일은 일단은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많이 또 하락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작년 6월에 겪었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하면서 뭐 극도로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 다만 계속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예의주시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